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건강한 사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고 각자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결코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니체, 카뮤, 사르트르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모두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또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문득 허무함을 느낄 때 이런 질문들이 더욱 강하게 떠오르죠. 이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이고 건강한 정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의미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는 인생의 부조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조리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시포스의 신화를 통해 그는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삶의 의미를 신이나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불교에서는 깨달음과 해탈, 이슬람에서는 알라에 대한 복종과 사후 세계에서의 보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종교적 관점의 장점은 명확한 답과 위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자체의 가치와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인간의 존엄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 찾습니다. 칼 로저스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며 이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생명의 기본 목적을 생존과 번식에서 찾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대 인간의 복잡한 삶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 학문, 사랑, 우정 등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행복과 만족감이 뇌의 화학적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우리의 기분과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의미는 이런 긍정적 감정들을 경험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분류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최고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가 그것입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우리는 이 단계들을 차례로 만족시켜가며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자아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클은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미를 찾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창조적 가치 실현, 경험적 가치 추구, 그리고 태도적 가치 함양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주창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과 번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쾌락, 몰입, 그리고 의미의 3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경험,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받는 순간들이 삶을 살아갈 이유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깊은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자원봉사, 기부, 멘토링, 또는 단순히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들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경험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예술, 문학, 음악, 발명 등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습니다. 창작 활동은 우리가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작은 시나 그림, 요리,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적인 창작 활동도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배움과 성장 자체도 삶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며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보람 있는 일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런 가능성 자체가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삶에는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느끼는 평온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의 전율,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때로는 그 일부가 되는 것도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때의 안락함, 웃음을 나누는 순간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때의 몰입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새로운 언어 배우기, 마라톤 완주, 건강한 습관 만들기 같은 목표들이 우리에게 방향감을 제공합니다. 성취의 순간에 느끼는 만족감과 자부심은 다음 목표를 향한 동력이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시련도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회복력입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철학자들의 이론도 종교의 가르침도 과학의 설명도 모두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개인적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가족이 가장 큰 의미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예술이나 학문이 삶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할 때와 아플 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각각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능력 자체가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적 관점부터 과학적 설명, 심리학적 접근, 관계적 의미, 창조적 가치, 경험적 기쁨, 그리고 개인적 성찰까지 말이죠. 이 모든 관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삶의 의미가 단 하나의 답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때로는 여러 개의 의미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찾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존재입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관점과 경험, 재능과 가능성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사랑과 기쁨, 성장과 깨달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답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